근데 내가 애정을 주고 정을 준 사람한테는 나쁜 말을 못해. 모지게 못해.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걸 너무 못해. 띠배기들 유한 안녕.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연애의 참견에서 이별보험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별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잖아요. 근데 헤어질 때만 만나는 이성을 말해요. 또 보지도 못했지. 연애의 참견에서 그게 나오고 나서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, 이게 유행이라면 요즘 친구들이 마음에 짐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까?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을 찾게 되더라고요. 이게 다시 똑같은 사람을 만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애인이 생기면 만나지 않는 그런 거를 이별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나는 이별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결국 이별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미 이 현재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하고 이 현재 사람에게 오로지 내 감정을 쏟아붓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. 애인이 없어도 뭐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연애를 한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드는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.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니야, 나는 연인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단지 헤어짐이 두려워서 그런 거지 라고 하겠지만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. 여러분들이 보험 왜 드는데. 근데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. 이게 왜 나왔냐면 힘들어하기 싫어서거든요. 결국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감정적으로 다 모든 걸 줬어. 쏟아줬어.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없어지면 끝이잖아요.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감정들과 이 추억들과 그리고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면 그 아픈 감정들이 있잖아요. 그 아픈 감정들을 최대한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만들게 된 게 이별보험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전 생각해요. 왜 아픈 거를 느껴보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오로지 내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했던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후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 힘들 수 있지만 저는 그 감정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. 내가 많이 아파보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내가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실수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게 나오는 건데 나는 그걸 회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고 보여.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. 당연히 무서울 수도 있거든. 근데 그냥 그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. 사실 근데 이런 관계가 지금은 말로 나와서 이별보험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.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헤어질 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아예 없었던 개념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거를 내가 또 정의 내리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친구인데 그걸 딱 정의 내리는 순간 어렵죠. 관계 자체가 너무 좀 그렇다 생각해요. 그 환승의 심리도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힘들잖아. 그러다 보니까 헤어짐의 끝자락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야. 뭐 물론 그 다른 남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별로일 수도 있긴 해. 내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게 남자분과 여자분의 감정은 조금 내가 좀 이거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게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분이 환승을 하는 경우는 어떤 여자가 너무 빡 꽂혀서 너무 좋아졌을 때 환승을 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오래 만나다 보면 남자친구가 예전처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덜 할 거 아니에요. 그 덜한 부분을 다른 남자한테 일단 찾고 또 채우는 거지.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게 그 과정까지 갔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음을 느꼈으면 사실 헤어져야 했던 게 맞거든. 그건 있어. 내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거 어떻게 뭐라 하겠냐. 헤어졌는데. 이별에 대한 예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헤어졌는데 내가 뭐라 말해 거기서.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 말 되게 유명한 말 있지 않아요? 사랑은 이별까지단가? 난 그때 그거 맞다고 생각해. 이별까지를 하고 나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데 그게 헤어지는 게 무섭고 헤어지자는 말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다들 그거란 말이야. 미안하니까.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.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아냥을 진짜 잘 버리거든요. 근데 내가 애정을 주고 정을 준 사람한테는 나쁜 말을 못해.
모지게 못해.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걸 너무 못해. 내가 사실 끊어내는 거가 정말 중요하거든. 그럴 거면 대놓고 악당이 되는 게 더 현명할 때 사실 그래.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괜히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. 지금 헤어지고 싶은 이유가 뭐야? 그 여자 안 좋아하고 그 남자 안 좋아해서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. 그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너무 아프더라도 나중에 되면 그게 낫다 이거지. 나중을 생각하면. 내가 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. 어떤 남자분이 헤어지고 싶은데 여자가 우니까 붙잡아서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. 당연히 이해하지. 나도 그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싸우고 나서 나 진짜 헤어질 거라는 마음을 먹을 때쯤에 항상 강아지 눈으로 그 장화시는 고양이 눈마냥 막 또랑또랑 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상대방을 진짜 위한 거라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좋아하지도 않은 관계를 6개월 동안 끌 바에는 지금 바로 나를 정리하게 해서 6개월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행복한 게 낫다 이거지. 아픔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솔직히 그냥 두렵긴 하지. 무섭잖아. 두렵긴 한데 그래도 그 감정을 내가 느낀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이야기 듣고 느낀 거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될 용기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.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? 항상 근데 어쩔 수 없다. 연인 사이는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.